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4.53%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 61선에서의 지지를 연출해 준 다음에 상승을 하다가 21선을 살짝 돌파를 해줘 놓고 다시 한번 61선 터치해 놓고 꺾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이슈가 많이 터져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런 미니 박스권을 지금 보시다시피 잡아먹을 주려고 하는 상승장악형 캔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좋은 내용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내용의 이슈가 나온 겁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미 한국투자금으로 원전부터 건설이라고 하면서 소식에 원전 협력 본격화 속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 기사 내용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오늘 오후 3시에 나왔었던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을 활용해서 미국 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나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2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일본의 5,500달러, 한국의 2,000억 달러 등 양국의 총 7,500억 달러의 투자금 가운데 원자력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이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에는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 변기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투자하는 수천억 달러로 이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꽤나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계속적인 신고가 이어나가 보자. 이 신고가는 어떤 신고가입니까 여러분들? 97,400원을 넘어가는 신고가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97,400원이 우리가 목표가 아니라 어떤 신고가까지 한번 가보자, 바로 이 역사적 신고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에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개인분들이 한 달 동안에 보시다시피 390만 주 정도를 매수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조금 올라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매도하고 나가게 됐을 때는 윗꼬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신고가 작성을 해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은 영상이 자동으로 추천되고, 이런 분들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댓글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굉장히 좋은 내용의 이슈가 터져줬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날에 어떤 날이었어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에이펙에서 연설에서 이전에 있었던 이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꺾어서 올라왔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서밋 연설을 하면서 마누가 프로젝트에 맞자도 꺼내지 않는 사태가 벌어져 버리자 윗꼬리가 발생했었던 두산에너빌리티면서 여기선 지수의 하락과 함께 같이 밀렸었던 상황이 연출됐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구간 자체가 무엇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구간이다. 바로 미국과의 협력 내용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협력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구간이었다 보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요즘 장의 특징이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좋은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방식으로 지금 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SPG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SPG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이슈가 터져났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LG와의 무슨 내용? 액추에이터 협력 내용이 터져준 다음에 그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었던 만큼,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사면이라는 종목도 있죠. 자, 사면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빅테크 두 곳과의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온 다음에 이렇게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왔던 만큼, 요즘 장의 특징 자체가 일단 이슈를 질러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져 가는 패턴으로 좀 진행됐기 때문에, 앞전에 이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었던 구간이 연출됐었던 만큼 추가적으로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가운데, 일단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까지 같이 살펴볼 수가 있냐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나왔었던 내용의 이슈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어제 나왔었던 기사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의 이슈가 나왔었던 거냐면 어제, 자, 여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단독 두산에너빌리티 미 일론 머스크와 가스터빈 3기 추가 계약 임박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올해 총 5기 해외 수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근데 이 내용의 기사가 또 엠바고를 먹어버리면서 이렇게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말씀드렸을 때 분명하게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이런 구간에서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져졌었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스터빈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작성이 됐었는데, 그 기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삭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 기사의 링크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때 당시에 터져나왔었던 기사가 바로 이 기사, 지금 삭제되어 있었던 이 기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터져나왔었던 내용의 기사가 바로 이 기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날짜가 이렇게 링크에 적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2025년 12월 2일이라는 날짜가 지금 확인이 되실 거고, 위에 있는 기사는 보시다시피 2025년 9월 17일이었다. 자, 우리가 엠바고를 먹고 기사를 삭제했었던 때가 9월 17일이었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바로 언제였었다?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뒤로 대략적으로 한 20일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함이 연출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구간에서의 흐름을 다져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찌르고 뺐다가 다시 한번 흐름을 다져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딱 이런 패턴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앞전부터 두산에너빌리티는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일단 먼저 봐가면서 차트 패턴을 봐가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때 당시도 제가 이런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기서 한번 낙폭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물량 소화해주면서 매집의 과정을 거쳐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가스터빈에 관련한 이슈가 터졌었고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어디 이때 당시에 고리 2호기를 계속 운전을 허가하는 부분에 이슈가 터졌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찔러놓고 뺐다가 다시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서 시기 자체도 굉장하게 유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대응하시는 분들에 있어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선은 앞으로 이제 60일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상 시청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매수 타점 잡아가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신한증권 측에서 내러티브가 숫자로 바뀌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가를 12만원까지 상향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내러티브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숫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실적으로 찍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런 구간에서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매출이 나오는지 얼마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구간이 연출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졌었고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면서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졌었던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숫자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적선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면서 타고 올라가는 주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실적선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60일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실적선이 60일 선이냐면 바로 분기보고서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인데요. 3개월인데 왜 60일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영업일수로만 생각해봤을 때는 우리가 20일선이 한 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20일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20일선 한 달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3배를 곱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60일선이 바로 실적선이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보시다시피 초록색 선이 실적선 닿는 구간에서는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드렸었던 두산에너빌리티고, 지금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수익권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7% 정도 수익권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께 앞전부터 어떤 구간에서요, 이런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60일선을 종가상 이탈했었던 날이 9월 15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15일날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58,800원 부근에서 매수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후로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거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디서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었던 날인 10월 29일 날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도 타점까지 한번 안내드렸었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0월 29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매도 타점 잡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 다시 한번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 실적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11월 25일 날 매수 타점 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마찬가지로 상단에 보시다시피 11월 25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실적선인 61선을 타고 움직이는 내러티브가 숫자로 바뀌는 구간에 진입한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를 73,400원 부근에서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는 분명하게도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종목이지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면서 40조 가까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N자형 파동으로 흔들리는 구간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략적으로 3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단기적인 대응하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단기적인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 안내 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 오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공유하기라는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텐데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요런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여기 위에 있는 번호랑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는 이미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이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추천드리기 전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 자막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지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 로보스타가 바로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무리 여러분께 좋은 종목을 추천드린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입장에선 이전에 진행했었던 케이스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신뢰라는 것 자체가 전혀 안 가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게 바로 어떤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휴림로봇 영상에서 9월 13일 날 대놓고 매수해보십사에서 말씀드리면서 3,600분 가까이가 시청해주셨던 영상입니다. 9월 13일에 로보스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바로 이런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기 전에 거래대금이 쏟아져 들어온 기준봉을 만들어 준 다음에 딱히 물량의 이탈 없이 다시 한번 그 구간까지 야금야금 꺾어서 올라왔었던 이 자리에서 전고점 돌파 직전에 안내드렸었던 이날이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9월 12일 금요일이었다라는 것은 9월 13일은 토요일날 제가 로보스타를 추천 안내드렸었다라는 말씀이고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월요일부터 빵 이렇게 시원시원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연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져 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226% 정도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날에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지정될 것이 자명했었기 때문이죠.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시면 로봇 종목들과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다시피 G2G 바이오라는 종목도 전고점 직전까지 딱 갖다 대놓은 상황이면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ABL 바이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 2연속 상한가를 간 이후로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면서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벤티지 랩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종목들이 다 어떤 종목들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또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면서 월봉상 정말로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져온 종목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로보스타처럼 기준봉이 하나 출현해준 다음에 딱히 물량이 이탈되는 거 없이 다시 한번 그 구간까지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속적인 상승 캔들을 발생시키면서 5일선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 아주 남모르게 야금야금 올라왔었던 종목이다. 굉장히 로보스타랑 비슷하게 진행됐는데 로보스타가 이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바로 날아갔었죠. 자, 굉장히 우리가 슈팅이 임박한 종목이구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차트를 길게 놓고 보자면은 이 종목이 과거에 이렇게 화려하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한 것을 대부분 다 반납한 자리에서 바닥을 찍어주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여기 있었던 고점까지를 찌르고 빠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래대금을 증가시켜주면서 매집을 거쳐줬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다음번 구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인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대략적으로 100%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미쳐 날뛰는 걸 생각해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200% 정도 상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0%씩 올라간다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제가 추천드렸었던 로보스타가 226%가 올라가는데 한 달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고요.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는 이미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최대 매물대 구간에 가깝게 지금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세력의 같은 평단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신용 매수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200%가 아니라 600%까지도 욕심을 좀 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면서 바닥에서 거래대금을 역대급으로 이렇게 터트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실 때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번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나중에 이 종목도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 로보스타처럼 공개를 좀 할 건데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바닥에서 수익 볼 걸 그랬는데 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두산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번 종목까지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에서 이 AI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라는 근본적인 물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가스터빈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SMR 때문에 올라갑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본적인 물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에너빌리티, 에너지를 다루고 있는 회사인데 이 에너지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로 인해서 전력 수요의 증가가 바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얼마 전에 터져나왔었던 구글 측에서 개발했었던 제미나이라는 이슈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구글과 엔비디아의 대립 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거품론이 있었지만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온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매크로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구간은 바로 이 AI 버블론과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금리 인하에 대한 지연 이슈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주가의 하락이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에는 이 인류가 AI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데이터 센터가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긴 추세를 놓고 봤을 때는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면서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면은 과거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핀이라든지 아니면 맥신 같은 것도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맥신 같은 특수 소재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상온상압 초전도체 같은 게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갑자기 뭐 초전도체가 개발되거나 아니면 그래핀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맥신 같은 걸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이제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AI 돌릴 때 전력 조금밖에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지 않는 이상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 자체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어제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무슨 내용의 이슈가 터져졌다? 가스터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엠바고가 나오면서 무슨 내용의 이슈라고 말씀드렸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미 일론 머스크와 가스터빈 세기 추가 계약 임박이라고 하는 내용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요것이 또 엠바고를 먹었었던 어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링크를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전에도 어떤 게 있었다? 엠바고가 있었다. 그 날짜가 언제였다? 9월 17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링크에 지금 써져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번에 터져 나왔던 내용의 이슈는 보시다시피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2025년도 12월 2일 어제 날짜가 확인이 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때 당시에 9월 17일 날 이슈가 터져 나왔었고 그 뒤로
대략적으로 20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주가가 흐름을 만들어줘 놓고 물량 소화를 해줘 놓고 이렇게 올라갔었던 컵앤핸들 패턴이 연출이 됐다고 하면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있었던 여기 고점까지를 한번 찌르고 빠지면서 어떻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컵앤핸들 패턴으로 마찬가지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도 가스터빈 2기 계약에 대한 이슈가 터져주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돌이켜보시면 여러분들 이때 처음으로 상승을 했었던 날에는 어떤 내용의 기사가 터져준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먼저 올라갔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때 가스터빈에 대한 이슈가 터져줬다고 하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찍고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가스터빈 관련한 이슈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라 대 나라도 UAE와도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었던 내용의 이슈라든지 뉴스케이 파워와의 계약이 임박했다는 내용의 이슈라든지 터져나올 수 있는 내용의 이슈가 너무 많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패턴상으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찌르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리겠다는 말씀인데 물론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단기 고점 찍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실시간 대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에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안내받아 오실 수 있다 보니까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께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